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잘생긴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건국대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모집 요강 그리고 건국대 입시 자료 총 집합해서 어떻게 건대 갈 수 있는지, 또 몇 등급 합격했고 앞으로 예상 등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세특 기재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분석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목차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학생부 교과인 KU 지역 균형의 입시 결과를 보면서 예상 등급도 한번 유추해 볼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KU 자기 추천의 입시 결과를 보면서 예산 등급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세특 기재 요령과 대학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을 요약해보자면 학생부 교과는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가고요. 학생부 종합인 KU 자기추천의 경우는 서류 100으로 3배수, 2단계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어촌, 사회통합 등등 경우는 서류 70에 교과 30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지원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학생들은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시 모집 간 복수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은 자기소개서가 없지만 하지만 학교장 추천 명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KU 자기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명단은 필요 없지만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KU 지역 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KU 지역 균형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 30%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와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최저가 없다는 점입니다. 교과 100에서 교과 70으로 변경되고 서류가 30이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류 30%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학업 역량 20%와 진로 역량 10%를 정성평가한다고 하고, 이 서류 30%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 항목만 서류에 평가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란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보다 보면요. 5번 항목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즉 창체 활동이 있습니다. 6번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체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을 쓰는 공간이 창체 활동 칸이고, 2023년 건국대학교 KU 직윤에서 평가하는 서류 30%는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평가한다 라고 합니다. 즉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업 역량 및 진로 역량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경희대, 건국대 직윤을 쓰는 학생들은 반드시 세특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균형 서류평가와 자기추천 서류평가는 그 비중도 다르고 평가 항목도 다릅니다. 막연하게 난 생기부 안 좋으니까 직윤으로 넣어야겠다, 아니야 난 생기부 쩌니까 자기추천으로 넣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지역균형의 서류에 어울리는 학생은 공동체 역량이 세특엔 크지 않으나 발표도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호기심을 통해 탐구력을 발휘한 학생이 어울릴 것이고, 자기 추천 서류에 어울리는 학생은 전공을 위해 전공 과목도 잘하고 공동교육 과정 등 추가적인 노력도 했고 자신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한 학생이 어울리겠지요. 단순히 생기부가 좋다, 나쁘다로 전형을 선택하기보단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전형이 나에게 더 어울릴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이시는 표는 2021년, 2022년 학생부 교과 위주였던 전형의 비교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 서류 70에 교과 30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7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전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등급대로 형성이 되지만 끝꼬리가 매우 길어서 5.5, 3.6처럼 많이 내려오는 경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 100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수능 최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끝꼬리가 길지도 않고 매우 촘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은 내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표로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서류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류 30%도 전공에 대한 기쁜 평가보다는 학업에 대한 태도, 전공 과목에 대한 성적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수능 최저가 없어져도 1등급 중반대까지는 올라가질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대학들이 단단하게 큰 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021학년도와 같이 끝꼬리가 심하게 커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학과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2022학년도 교과 점수와 2021학년도 교과 점수 그 사이에서 많은 학과들이 이번 연도에 움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작년 동국대학교의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동국대의 경우는 올 1등급과 올 4등급의 차이가 이번 연도 환산 기준으로는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등급 차이에 대한 변별력도 중요하지만 이 서류 40%, 작년 서류 40%에 대한 변별력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등급 때도 합격하고 4등급 때도 합격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번 연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30%입니다. 그 서류 30%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만 평가가 되며 성적과 세특만 반영합니다. 등급 간의 격차가 적은 건국대도 마찬가지로 이 서류 30%의 평가가 어떻게 대학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2등급도 3등급도 4등급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국대의 경우는 10과목을 반영했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반영인 점 그리고 서류 30%의 성적과 세특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동국대만큼 성적의 편차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과 100%보다는 등급이 낮을 것이고 서류 70에 교과 30이었던 재작년에 비해서는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서류 30%의 성적 편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번 입결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 이제 몇몇 대학이 그렇지만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대학들은 한번 참고해서 방금 이야기한 부분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간의 등급의 편차가 적고 서류의 편차가 커질 때 동국대는 2등급대 학생이 주로 합격하는 대학교이지만 이렇게 3등급대, 4등급대 친구들도 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정성평가를 할지 등급 간의 점수의 격차가 얼마나 날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번 연도 KU 지역균형의 점수는 매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까만 동그라미 보이시죠? 합격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X자 표시는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1등 학생들 중에 X 표시된 불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건 뭘까요? 바로 성적은 높지만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탈락한 친구들의 경우 이번 연도 생활기록부만 괜찮다면 이번엔 붙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합격자 등급대를 보아하니 2등급대를 기준으로 매우 촘촘하게 모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경우 시작점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 다소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연도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예상하오니 조심스러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과 100% 전형에 넣는 경우, 즉 변수 창출이 어려운 전형에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학생부 교과였다고 판단합니다. 건국대 레벨 정도와 높은 선호도 때문에 작년 경쟁률이 매우 높았던 대학 중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다소 잘못 넣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 5월 11일 날 건국대 방송을 저희가 찍었었는데 네. 그때 올해 등급을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때 인문, 자연, 수의계, 그다음 KU 융합과학기술원 이렇게 네 파트로 예상을 해 보았는데 올해 입시 결과를 보니까 예상 범위 내에서만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문대 같은 경우는 평균 1.9등급, 자연대 같은 경우는 1.925등급, 수의대 같은 경우는 1.2등급, 과학기술원의 경우는 1.8등급으로 운이 좋게도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작년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는 넣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올해도 학과별로 예측을 해보았는데 그거는 차후에 내부 협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KU 지역균형 교과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계열도 통합과학 잘해야 되고 자연계열도 통합사회랑 한국사 필수로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건대 지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우선 국, 수, 영, 사과, 한국사 등급이 모두 괜찮은지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로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과거 A가 3개만 있으면 만점이었습니다. 올해는 정성평가로 평가한다고 하니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트,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산 점수가 나오는지 이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8월달 되면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우리는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만 이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선택 과목 등 등급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전 과목 이수 단위 합에서 기준 점수와 과목별 이수 단위를 하라는데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과목이 국어와 수학이라고 가정하고 단위수 2개를 더하니까 8 여기다 놓고 그리고 국어를 1등급 받았으니까 여기 1등급 받았으니까 10점 그리고 곱하기 국어의 이수 단위 4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8로 나누기 하니까 이 학생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70점을 곱하면 700점 만점에서 700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700점 만점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1000점 만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6등급을 받은 경우와 단위수가 낮은 곳에서 6등급을 받은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학생의 단위수와 평균 점수는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 계산식에 의거하여 환산해본 결과 이 A라는 친구는 996점을 B라는 친구는 992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도 건국대학교 지역균형에 있어서 내가 몇 등급인데 합격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정도가 합격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할 뿐 정확한 합격 라인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속의 단위와 등급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점 넷째짜리 반올림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소수점 싸움이 10명 미만으로 뽑는 학과에서는 정말 중요할 건데 10명 미만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KU 자기 추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KU 자기 추천의 경우에는 1단계 3배수로 서류를 평가하고 2단계 면접을 30%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역량 40%가 되겠으며 그 외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각각 30%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물론 존재합니다. 또한 면접평가의 경우 대학마다 상이하며 12월 3일과 12월 4일의 면접 날짜가 있습니다. 이 면접 날짜와 같은 대학이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중앙대 다빈치, 경희대 네오 이 두 대학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우선순위로 둘지는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부 수준에 따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추천의 경우는 A+부터 D등급까지 7등급제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작년까지 4대 요소로 평가했던 항목이 3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그 대학이며 이 변경된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에 너무 길 것 같아 옆에 3개 항목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두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국대는 진로 역량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영상 보이시죠? 두 번째 영상인 진로 파트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입학사정관님께서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건국대 주관, 중앙대, 한양대가 함께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료는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학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특이라고 합니다. 교사, 입학사정관 모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블라인드 및 생기부 축소로 인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중 204단위 중에서 180단위가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나타난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발표도 잘하고 공부 안 하는 친구 있으면 함께 알려주고 수행평가 깊이도 보겠다는 모습인데 우리 학생들 곧 있으면 생기부 마무리 시즌입니다. 1학년, 2학년 동안 한 활동 최종 마무리 3학년 때 잘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탐구를 하고 그리고 지식을 활용한다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교과서에서 배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되 책을 읽고 수행평가를 한다면 꼭 전공과 맞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세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각각 선호하는 세특 기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집단 모두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에 대한 기술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발전적인 모습을 통해 개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답했습니다. 교사는 학생 중심 참여 수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개인별 탐구 활동을 실시했고 이를 세특에 기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과정 써준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발표, 토론, 실험 등등을 기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평가가 진로에 관련된 거 교과서에 나온 걸 연결시켜서 가지고 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발표하면 써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반면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입학사정관님은 구체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특 자료를 토대로 타 지원자와 구분되는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목과 그 진로의 연계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과 학생이 말하는 전공성의 깊이와 컨설턴트와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전공성의 깊이와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가 나오죠. 전공에 관련된 거 수행평가 해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이 수행평가 한 번 이상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원 희망 학과가 경영이라면 경영학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 생기부를 보면 경영학에 필요한 재무제표, 경제, 금융, 회계, 마케팅, 기업조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기에 경영으로만 채워진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경영학과에 넣었을 것입니다. 점수가 간당간당하지만 건국대 가고 싶으니까 또 그렇다고 못 비빌 점수는 아니니까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구체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의 활동에서 수학적 학업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 하든지 무형 영어를 공부해서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도 괜찮겠죠. 또 타 지원자와 구분되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경영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케팅 전부 다 해왔을 텐데 기업 마케팅 조사했다. 끝. 나 뽑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케팅이고 그 마케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그걸 통해 수익 창출은 얼마나 늘어나며 그걸 통해 수요와 공급의 곡선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며 이런 것들 남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깊게 수행평가를 잡아주신다면 입학사정관 평가도 매우 좋겠죠. 또 과목과 그 진로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세특이 나와야 내가 숫자로 표시되는 몇 등급 학업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글자로 표시되는 이런 세특 학업 역량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면 어느 정도 숫자로 표시되는 학업 역량 커버는 가능하겠지요. 일반고 3등급을 서울대학교에 보내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희가 원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자기추천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동그라미 보이시죠? 까만 동그라미가 합격자, 초록 세모가 1단계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 빨간 X가 1단계도 탈락한 학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내신 등급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각 학과 X 모양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생활기록부는 별로지만 내신 성적 믿고 지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탈락입니다. 이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넣었어야 했을 텐데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충분히 합격할 성적대임에도 종합으로 넣어 한 장을 날리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공성을 매우 높게 보는 건국대에서 학업 역량으로 커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초록색 세모입니다. 즉 1단계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면접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사실 면접에 대한 기본 소수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답변 준비를 얼마나 평가 항목에 맞게 준비를 했는가, 학업 역량과 지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했을 시 만족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지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2023학년도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집 단위별 면접 질문 예시를 주었습니다. 이 모집 단위별 면접 질문에는 각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면접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자, 질문 알려줬으니까 너의 답변 기대할게.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확인해 볼 거야? 라는 뜻일 겁니다. 자, 결국 1단계는 3배수입니다. 내가 1배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 2배수나 3배수의 성적이라면 면접으로 반드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올려드린 건국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입니다. 분석 방송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경쟁자가 일반고인가 특목고인가 외고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1호 교육과 한번 보겠습니다. 4, 5등급 간의 비율이 상당하고요. 2등급 중반에는 세모가 많습니다. 세모는 일반고의 비율이 높겠고 4, 5등급은 외고의 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비율에서 세모가 3개가 보입니다. 반면 4등급 때는 합격자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 말은 일반고 학생들이 1단계는 합격했는데 면접을 못 봤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면접을 못 본 게 아니라 경쟁자들이 면접을 매우 잘 본 경우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어문계열 사범대인 영어교육학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등급은 전멸이고 2등급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고 학생이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걸까요? 경쟁자들의 수준이 다소 비슷할 경우 내가 조금만 더 잘해도 합격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표를 보면서 해석한 것이지만 제 생각엔 면접의 경우도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내가 면접을 잘 보든 못 보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탈락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붙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로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학교들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평균 성적만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동그라미 X 세모 표를 가지고 온 것도 내 경쟁자들이 특목인지 혹은 일반고가 많은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생이 말하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글들을 한번 모았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3년간 꾸준히 활동을 보여주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독창적인 진로 활동을 생각해보고 꿈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빈칸은 본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내 자리. 예, 참 좋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학생들이 보면 더 좋을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생기부 마감 시즌이잖아요. 네. 내 경쟁자들이 누군지, 세특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건국대를 지원해도 되는지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